자,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이전에 있었던 이런 대형 원봉을 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 좀 있는데요. 현재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2분기에 이제 전기세 인상안이 뭐 어떻게 될까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다 예측 가능했던 이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바게넌팅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의견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일단 기업 이슈 먼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자, 시총이 15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낮고요. 매출액 60조에 육박하는 기업인데 시총이 14조 7천억대라는 거는 단순히 기업의 가치를 좀 매길 때 매출액과 시총을 1대1 비율로 보게 되면 거의 뭐 평균값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현재 뭐 한정 같은 경우는 4배 넘게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상장일 89년도였고요. 61년도 처음 설립되었죠. 자, 오늘 이슈는 뭐 전기세 인상 안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왜 바게넌팅 타이밍인가?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차트적으로 이평 라인들이 이제 수렴되어 가고 있습니다. 배열이 밀집되다 보면 이 구간들이 결국에는 지지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양구름대도 우상향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장기적인 추세는 턴어라운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었다 해서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우상향 하는데 일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일단 기술적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122평 하단 지지라인 받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탈되더라도 또 금방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요. 결정적으로 저희가 한전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세금의 종류를 크게 좀 나눠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단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세가 있고요. 또 그리고, 보통 저희 부가세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큰 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100조를 썼다 이거예요. 100조를 쓰고 200조를 또 쓰는데 이 돈을 어디서 감당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이걸 감당하려면 결국에는 세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세를 올리자니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을 좀 인상한다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싱가포르 이런 데로 다 이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싱가포르 가 있긴 해요. 싱가포르이 법인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 본부들은 싱가포르에 가 있는데 그래도 지리적 이점이 있죠, 한국은. 한국은 어쨌든 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유리한 고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법인세 카드는 저희가 사실 많이 만졌어요. 그래서 뭐 기업들 혼내주고 또 고소득자들 또 세금 많이 내게 하고 해서 여기서 저희가 뭐 빨아먹을 게 엑기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괜찮은 건 뭐냐? 소득세랑 이제 부가세 되겠는데 소득세 이거는 조세 저항이 장난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월급의 10%를 국가에 내야 된다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건 난리 나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도 저항이 심해요. 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사 먹었는데 흔히 저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하게 되죠. 뭐 갈비탕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뭐 설렁탕이 8,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차이인데 설렁탕 사고요. 이 갈비탕은 안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를 만약에 20%로 인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갈비탕은 12,000원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설렁탕은 자연스럽게 10,000원이 되겠죠.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은 공기업 카드가 있죠. 지금 한전과 가스공사 두 개를 합치면 매출액이 한 80조 정도 나옵니다. 80조 나오는데 80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순위로 3위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인상하면 이것도 역시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전기 요금 체계가 저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 요금을 10% 인상하면 얼마 인상되죠? 뭐 10만원 나오는 집 있다 치면 만원이 인상돼요. 근데 저희가 그냥 소득세에서 10%를 더 뗀다고 하면 이거는 몇십만 원씩 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법인세는 아니 이 한전 같은 전기세는 10% 인상하면 그렇게 저항이 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한국은 세계적으로 전기가 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가 넘쳐나요. 전기가 넘쳐난다는 거는 이전에도 뭐 그랬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거를 기업한테 분양을 한 적이 있고요. 또 한국은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발전 설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 도는데 이거를 단가를 사실 더 낮출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태안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전기를 다 생산하고 남는 거를 이제 공기업에서 조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알짜인데 알짜가 지금 못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결론이 뭐냐? 간단합니다. 매출액이 80조인데 여기서 10%만 인상을 하면 1년에 8조 정도가 벌리겠죠. 뭐 그 정도는 한전한테 일도 아닙니다. 근데 왜 세금이 그럼 만원뿐이 안 나가냐? 일단 한국 구조가 산업용 전기가 70%가 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써서 전기 싸게 쓰잖아요. 싸게 쓰는데 그 전기를 많이 써서 나오는 그 비용들, 그걸 그냥 기업들의 일부만, 이 기업들은 저희 가정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죠. 네, 우리는 누지 뭐 어쨌든 3단계가 있는데 얘네 1단계도 안 돼요. 그냥 고정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한테만 조금 물려도, 그리고 얘네가 지금 잘 나가요. 왜? 지금 전기 관련된 사업을 좀 많이 영위하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겠죠. 전자나. 그죠?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포스트 들어와가지고 영향받는 게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그렇게 저항이 심하지 못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전기세를 플러스로 전환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장기적인 차트를 보시면 원래 6만대까지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2만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적어도 3배 정도 급등할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전달에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한전의 전기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세금에 대한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만하고, 뭐 장기적으로도 보시면 차트 바닥권이에요. 항상 2만대가 바닥권이었습니다. 뭐 시간의 차이일 뿐, 뭐 시간도 뭐 어차피 3만원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좀 길게 가가지고 지금 이런 타이밍이다 싶으면 한 3년 4년 기다려서 3배 먹고 나와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국내를 비롯해서 전기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죠.
네, 그렇게 또 따져본다면 사실 이 고가를 좀 넘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이쯤 하고요. 또 이슈가 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